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 토TV 인사드립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될 개정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3월인가 법인세 예납 또는 한번 여러분들께 개정세법을 한번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세법이 좀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죠? 그거는 약간 맛보기라고 보시면 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려니까 말이 좀 옆으로 샜네요. 맛보기고, 이번에는 7월부터 바뀌는 거여서 이 시기에 맞춰서 제가 7월 1일 이후 변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제가 PDF로 저희 카페에 2021년 개정세법 국세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뭐 카페에 안 가입하셨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여러분들 찾아서 자료를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료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대신 찾으실 때 저는 페이지를 표시를 안 했는데, 페이지까지 표시를 하면 잠깐 이거 뒤로 넘어갔네요. 페이지까지 표시를 하면 요 밑에 한참이 있어서 이 글씨가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제가 글씨만 캡처하느라고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카테고리를 소득세법을 요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번호, 앞에 있는 넘버링 되는 번호로 여러분들 그 페이지를 찾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먼저 드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훑어는 드릴게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에 대해서 먼저 변경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주요 한번 훑어보죠. 소득세법의 16번으로 여러분 찾으시고, 지금 있는 세율 단계 7단계에서 8단계로 늘어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맞죠? 원래는 42%까지 5억 초과를 소득세율을 적용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년 2022년 때 2021년 귀속 연말정산할 때 요 소득세 세율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정도 연봉을 가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 하는데, 만약 여러분 세무이금이나 세무 1급을 따시는 분이라면 이번 7월 1일부터는 이걸로 시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까지 자르고요. 10억 초과는 42에서 3% 오른 45%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또 다른 거, 소득세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해서 우리가 납부했던 거 있었죠? 6개월마다 신고했던 거, 그것들을 제출을 안 하면 가산세가 있었는데, 그거를 납입하는 그 가산세율을 50%로 인하합니다. 원래는 지급금액,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천징수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는, 잠깐만요. 펜을 한번 보고, 만약에 급여가 5천이에요. 그죠? 공세개, 만약 5천이에요. 급여가. 우리 관리실 직원이 총 5인이고요. 5천이라 칩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소득세가 만약에 40만 원이 할게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잘못하면 이 신고되는 급여, 과세 구간의 급여의 총 합계가 아니라 이 40만 원에서 가산세를 웬만하면 냈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기간별로 10,000분의 25를 한 가산세를 했었어요. 그게 뭔데? 원천징수 이행사항 불성실 가산세였죠. 근데 지급명세서는 그거하고 달라요. 지급 금액이니까 이 금액을 기준으로 냅다 때리니까 금액이 매우 크겠죠.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50% 인하한다. 그래서 0.25% 낮춘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도 50%라도 낮춘 게 어디예요? 근데 하다 보면 초보님들은 이거 놓칠 때가 있어요. 세금 신고를 제대로 놓쳐서 가산세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페이지에서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조정됐고, 한 단계 더 10억 초과는 45% 구간 생겼고,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0.5에서 0.25로 가산세 지급 금액이 낮춰졌다. 50%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거. 그러면 근로소득 과세 구간이 45%로 하나 더 늘었죠. 그러면 간이세표에 있는 우리가 급여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금액, 세고세율도 인상이 반영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간이세표도 한 구간이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밑에 거는 여러분 아시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아직 소득세법입니다.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 중에는 세원이 투명하지 않게 움직이죠. 아무래도 전자세금계산 발급을 안 하면. 그래서 금액을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익 금액의 3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을 발급하던 것을 낮췄어요. 2억 원 이상으로. 그러면 조금 더 그 개인 사업자가 확대가 되겠죠.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손금 2월 공제 기간은 코로나 때문에 결손금이 나면 사업이 영업을 했는데 납부할 세금보다 영업이 너무 안 좋으면 그 부분 어떻게 해요? 보강하죠. 결손금이라고 해서 그 기간을 늘렸습니다. 10에서 15년으로. 이거는 우리가 그럴 일은 없지만 여하튼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법인세법으로 2번을 찾으셔야 돼요. 근로소득 간이 찍으면서 제출 불성세일 가산세 올리나 이걸 아까 했던 건데 지금 제가 잘못하고 또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는 소득세고요. 이건 법인세입니다. 아까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불성세 가산세율 인하했다고 한번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법인세 쪽에서 한 번 더 언급한 거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 간이과세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간이과세의 특혜는 뭐예요? 첫 번째는 매입 세금 계산서에서 매입자 불공이죠. 매입 불공이죠. 간이과세로 발급받은 우리가 그 영수증 같은 거 매입 불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간이과세에서는 발급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그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4,800만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는 그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근데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4,800에서 8천만 원 미만인 대상자로. 근데 금액이 상향됐는데 여기서 나눠서 보신다면 이건 좀 펜 좀 적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읽어는 볼게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연간 매출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적용이 됐는데 4,800이 아니라 이제는 8천만 원 미만인 사람 그런 범위가 4,800에서 8천이면 늘어나죠. 그죠? 4,800에서 8천으로 범위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분들의 혜택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었던 귀찮게 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좀 나눠볼게요.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그죠? 2021년 7월 1일로 바뀌는 것들. 그러면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이 바뀌었습니다. 연 4,800 이하 포함해서 아래죠. 이하는 간이과세자 적용됐고 근데 8,000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 세금계산서죠. 이때는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한 걸 알고 계시죠. 근데 2021년 7월 1일자로 여기서 4,800까지는 똑같이 불가해요. 근데 4,800 이상에서 8,000까지는 발급이 의무가 됐어요. 세금계산 발급이 의무됐다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보면 그 내용이에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 미만 이상인 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 유흥하고 부동산은 좀 약간 투기성이나 사행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4,800까지 하고 구간을 넓히진 않았어요. 이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하나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서 매입이 원래는 불공이었잖아요. 그죠? 부가세 신고할 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불공, 면세, 간이, 신용카드
세무 자격증 따신 분은 아실 거예요. 면세는 당연히 매입 불공이에요. 간이과세자도 매입 불공이에요. 신용카드도 매입 불공이에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로 4,800에서 800까지는 의무가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2021년 7월 1일부터 홈택스에 이게 업데이트가 돼줘야 돼요. 신용카드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매입세 공제가 되는지 가능한지. 간이과세에 대해서 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반란해야 된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혼란이 좀 당분간은 적용될 때까지는 좀 있을 것 같다. 사업자 등록증은 간이과세자는 세금에서 발급을 미의무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과세자는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있는 걸로 두 가지로 나누겠죠. 즉 4,800 아래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가로 열고 간이라고 나오잖아요. 4,800에서 8,000까지는 사업자 등록증 얘도 간이는 맞아요. 근데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또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로 사업자들에게 이제 통지가 가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다시 받겠죠. 이거는 어떻게 발라낼 수 있는 방법이 좀 현실적으로 와닿진 않지만 막상 거의 아파트는 공동주택에서는 매입 불공이어서 크게 혼란스럽진 않은데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는 이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카드 중에서도 업체가 발급한 것 중 카드 영수증 중에서도 매입 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매입 불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때문에 요게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산이나 오피스텔 그다음에 그 상가 운영하시는 분은 요거를 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담당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쨌든 홈택스에서 이거 업데이트 기능을 좀 보완해주고 업체 중에서는 간이 중에서 세금계산 발급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지 업체를 일단 발라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자주 못하죠. 대신 어떤 거? 대체적으로 큰 금액으로 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그 계속 적용이 되는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대해서 좀 나눠보셔야 돼요. 그럼 좋아. 이걸 우리가 발라야 돼. 그럼 어느 업종인지는 알아보셔야 되니까. 그죠? 그거는 좀 알아보셔야 되고 그거를 조금 뒤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 납세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게 원래는 3,000이었어요. 연매출 합치 3,000이 월세 나가고 인건비 나가는 별게 없겠네. 3,000이 그렇게 월급쟁이의 3,000과 자영업자 3,000은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월세만 해도 엄청나니까 미만 사람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했는데 이 금액을 4,800만 원 미만으로 올려줬어요. 얘하고 좀 겹치죠?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지우고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간이과세인데 배제업종이니까 간이과세이긴 한데 이거는 배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집합은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간이과세로 하는 것 중에 그 4,800에서 8,000 구간 그 있는 사람 생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의무가 됐다. 근데 그런 간이과세도 그러니까 배제되는 업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보면, 건설업, 우리가 주로 하는 것 중에 주로 최종 소비자한테 우리가 또 얘기하지만 세무 공부하다 보면 최종 소비자한테는 바로 파는 거 빵, 밀가루, 뭐 빵집 이런 거는 그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의 배제라고 하면 다시 간이과세가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우리한테 제일 와닿는 거 인테리어 업체 그죠? 즉 얘네들은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배제한다 라는 거는 간이과세자가 적용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 그냥 이렇게 말을 좀 순화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얘는 간이과세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여기서 보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도배, 뭐 실내, 장시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자 등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간이과세자의 배제 업종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간이과세를 보지 않고 이걸 좀 나눠주겠다. 이런 거는 간이과세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업종에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이과세자의 적용이 그 배제 업종 중에 아니라는 거죠. 아,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이 말을, 이게 너무 꼬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간이과세 배제 업종, 그러니까 간이과세를 보지 않겠다는 업종으로 추가되는 건데, 그게 대표적으로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 그죠?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전문 자격상,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얘를 먼저 종전을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얘네는 간이과세라고 하기에도 금액이 한구치 할 것 같죠. 그러니까 니네는 뭘 해도 간이과세를 적용 안 할 거다. 그런데 적용을 안 하는데 이거는 건설업 중에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 제약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행규칙 정하는 이 최종 소비자한테 바로 다이렉트 파는 거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한 번 더 보면 여기 한 번 더 여기면 주로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 용업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이거 인물사진, 사진관이죠, 사진관. 이런데 행사용 영상 촬영, 뭐 웨딩사진 이런 거,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 복사업 같은 거는 뭐 OA, 뭐 복사, 길거리 가면은 복사해주는 거, 인쇄해주고, 책 제본해주고 이런 거는 간이과세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말을 배제업종에 추가해서 배제된다고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그대로 읽어드리니까 오히려 더 제가 얘기하면서 말이 꼬이는 것 같아요, 스텝이.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간이과세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간이과세 적용된다는 얘기. 이해 가셨죠? 저도 말하면서 스텝이 꼬이는데 어쨌든 법이라는 게 읽다 보면 너무 말이 꼬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도가 됐다고 영상 찍으면서 부가세법 얘기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한 번 더 그거는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고 여기 한 번만 더 말씀드려요. 왜냐면 2021년 개정 세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1월부터 3월 거에 대해서 4월에 신고할 때 우리가 예정고지가 되어 있으니 고지서 나오는 곳은 고지서를 납부하시고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곳은 그러니까 신고해서 납부하시라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뀐 게 직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입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그러니까 법인을 부른 단체도 들어가요. 법인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세 예정 고지제도, 즉 고지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라는 얘기죠. 납부를 2021년 1월 1일 이후로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2021년 1월부터 3월 거를 4월에 신고할 때 이번에는 예정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로 신고 납부하면 되고요. 대신 확정 신고할 때는 이 예정 고지에 때 납부했던 금액을 가감하고 나머지를 확정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고 이게 세법이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세무 자격증을 강의하는 강사님들 있잖아요. 대단하다고 봐요. 전 너무 헷갈려요. 법이 바뀌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 나는 현재에서 많이 경력으로 이거를 승부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물론 경력이 다양하고 거기서 본인이 부단히 노력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그 본인 혼자만의 지식이니까 외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초보님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스펙 쌓기 괜히 하는 게 아니죠.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어디까지 자격증을 따겠냐라고 물어봤을 때면 적어도 회계 기본인 회계 2급하고 회계 1급은 필수예요.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세무 2급까지는 적어도 따세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능력이 되시면 세무 1급 따시면 좋죠. 근데 2급에서 1급까지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거의 20%?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또 뭐 하냐면 ERP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민간 자격증을 모두 그까이 거 못 따라고 얘기하는데 그까이 거라도 따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초보님들. 그거는 실제 실무 프로그램 갖고 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무 프로그램 갖고 진짜 적용을 잘할지 안 할지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경력이 없어요. 그럼 뭘로? 자격증으로 승부 보셔야죠. 그러니까 ERP 1급 같은 경우는 ERP 2급도 그렇고 ERP 2급은 학원 정도 나오시면 딸 수 있고요. 그냥 그 우리가 공동주택 학원 3개월짜리 하면 딸 수 있어요.
근데 1급은 조금 더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 멤버십 영상이 있으니까 책 사서 제 멤버십 과정이 있어서 그 책을 살 때 토우TV라고 그 기관명 하시고 결제하시면 돼요. 어쨌든 ERP 1급 도전하는 강의 소개 영상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거 보시고 자격증은 초보님들은 경력자분은 굳이 필요 없다면 안 하셔도 돼요. 선택이니까. 초보님들은 내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따서 소장님께 이력서를 내면 그나마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죠. 같은 초보라도 여하튼 그렇게 해서 자기 경쟁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이 괜히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럼 계속 갈게요. 또 잔소리 들어갔는데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조정됐습니다. 자, 소득세 구간도 바뀌었는데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바뀌겠죠. 원래는 5, 10, 20, 30이었어요. 근데 이게 15, 20, 25, 30 아주 숫자가 어때요? 5씩 늘어나죠. 그죠? 여기는 5 늘었다가 10 늘어났다가 10씩 늘었는데 좀 나눴습니다. 15, 20, 25, 30, 35 없어요. 40, 30 이렇게. 근데 이게 5%가 왜 갑자기 15% 이렇게 올라갔어? 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왜 바뀌었냐면 일단은 납부세, 간이과세사 납부세 계산 구조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납부세 계산 구조 그냥 참고로 원래는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있죠. 과세표준 소득 구간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요. 그거에 10%를 냈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에서 예전에 예를 들면 소매업이라 칠게요. 연 400, 아니야 4천이죠. 4천에 대해서 소득을 하고 있었는데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멍가게예요. 소매업이니까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공 하나 지우면 되죠. 공 하나 지우면 400이죠. 400. 그죠? 아니죠. 10%니까 100분의 10 4천 공 2개 지우고 2개 지우고 하나 맞죠? 400. 이 400에 요거에다가 10%가 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10%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40만원을 냈어요. 엄청 싼 거죠. 엄청 싼 거죠. 그죠? 간이과세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제 이게 과세 표준은 또 뭐냐면 공급가가 아니에요.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 왜 그런지 아셔? 안 붙죠? 공급 대가죠, 대가. 근데 발음상 대가니까. 공급 대가. 이거는 뭐예요? 공급가에다가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카드, 그죠? 그 다음에 면세, 신용카드 그런 것도 뭐 매입 불공이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신용카드 불공이었어요. 그런 것들은 그 간이세 또 불공이었죠. 그러니까 부가세를 신고를 얘네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5%가 다 들어갔겠지 대충 계산해 준 거죠. 또는 10% 들어갔겠지 대충 계산해 주고 그거에 10%를 때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 같은 경우 어디 있어요? 소매업 안 보이네. 여기 있네. 15% 바뀌는 거죠. 그죠? 여기서 수식 자체가 15%가 바뀌어요. 다른 색으로 15%에 10%. 그죠? 그러면 요 금액이 달라지겠죠. 요런 거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우리는 간이과세자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네들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는. 그리고 간이과세제된 세금계산 발급 의무 요거 부분은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 발급 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화 용역 공급 시 간이과세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했어요. 매출액이 되면 그죠? 세금 전자세금 계산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영수증 발급해도 된다. 원칙은 간이과세는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다. 예외는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간이과세에 대한 세금계산 발급인을 부여를 했습니다. 원칙은 세금계산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은 간이과세장 중 신규 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계획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아까 얘기한 거 똑같죠? 4,800 미만은 똑같아요. 그죠? 4,800에서 8,000으로 범위가 올라갔으니까
4,800이나 신규 사업장 그럴 수밖에 없죠. 전년도 매출이 없고 기준이 너무 작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수증 발급 그대로 가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 음식점, 숙박, 음수업이죠. 미용, 뭐 욕탕 이런 거. 거기서 무슨 예를 들어서 미용 음식점에서 밥 먹고 있는데 밥 먹고 나서 이제 6,000원짜리 백반 먹고 나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하면은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고 그럼 그쪽 사업자분은 뭐예요? 이러고 있어야 되니 환장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종 소비자 하는 분한테는 그냥 간다. 계속 간다. 그리고 그 예외예요. 영수증 발급 계속 간다는 거예요. 제 말은. 다만 소매 음식점은 숙박업 등 공급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발급을 의무가 됐다라고 됐으니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죠? 금액이 큰 거는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뭐 전체 회식을 했다던가. 자, 일단 지우고.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 발급 규정 보완됐습니다. 자, 보면 간이과세자가 이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죠. 그 8천 이상 과세 유형 전환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 전자세금계산을 발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세금계산서를 해서 물건을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불량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해줘야 되죠. 만약에 100개를 납품해서 얘가 10만 원이에요. 부가세는 만 원이겠죠. 이걸 납품했는데 그 다음 달에 쓰다 보니까 2개가 불량이었어. 그리고 2개 불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달 전 거, 얘가 2달 전이라 합시다. D-2달, D 아니야. D-2? 아니야. 하여튼 2달 전, 지금 현재라고 할게요. 2달 전 이렇게 납품 받고 알고 봤더니 2개가 불량이었어. 얘기를 하죠. 이거 불량이다. 그럼 금액 다시 조정해라니까. 아, 그럼 그 깎아드리겠다. 지금 그 물건, 그러니까 바꿔달라 했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럼 깎아드리겠다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현재 있는 시점으로 발급해야 돼요. 2021년 7월 3일 2개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개니까 1,000원이죠? 2,000원에 대한 200원을 마이너스 해줬어요. 왜냐하면 반품 있을 때마다 옛날 과거에는 세금계산서를 끌어와서 수정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반품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를 해줬죠. 그런데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을 바꿨어요. 왜? 이렇게 하던 것을 예전 거를 끌어다가 수정하라고. 왜 그랬냐면 간이가세 업종에서 아까 그 세율이 바뀌었죠. 업종적 부가가치율이 5%에서 15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최저가 소매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매업이 10%에서 15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금의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받았다가 환불은 마이너스는 업체한테 돌려주는 금액이죠. 그죠? 그거를 더 많이 돌려주면 나라에서는 손해니까 이렇게 특히 2021년 7월 이후 세금계산 발급분부터 예전 거에 대해서 수정하게 되면 예전 거를 끌어와서 수정 발급 계산해라. 즉 옛날 거 얘를 수정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디테일했나요? 어쨌든 이 정도다.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간이가세로 우리가 그 인테리어 공사 업체한테 받았다가 업체한테 만약에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요렇게 가는 거는 알고는 있으셔야겠죠. 그죠? 간이가세자 세율이 바뀐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는 보세요. 그럼 그분이 이제 우물쭈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그분한테 물어보시라고. 본인이 세무서에 알아보시고 조치할 사항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더 빠르겠죠. 일이 바쁜데 우리가 그들 일까지 해줄 수는 없다. 이거는 계정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지 뭐 어떻게 하라는 디테일한 거는 본인들이 아셔야 되니까. 근데 마이너스면 우리가 그거를 깎아야 되니까 뭐 다른 거를 쇼부 보셔야죠. 세금계산서 수정하면 우리도 귀찮잖아요. 다른 걸로 하셔야죠. 뭐 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마 힘들 것이다. 뭐 우리가 고칠 게 또 없냐. 아니면 그 업체한테 뭐 물품 살 게 있으면 거기서 제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나름 요령이라고 요령이지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실게요.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이거는 똑같아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뭐냐면 원래는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발행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업체가 발행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매입받은 사로서 매입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생계에서 발급을 안 해. 그럼 우리는 똥줄이 사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세무서 해당. 세무서에 얘기해서 우리가 저들한테 용역이나 물품을 공급을 받고 돈을 줬는데 세금에서 발급 안 해준다라고 세무서에 얘기해요. 그러면 해당 세무관이 그럼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럼 니네가 세금계산 발급해도 된다라고 허용한 게 바로 뭐예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예요. 요거는 참고로 해주세요. 그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간이가세자가 포함됐다. 앞에 있던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제정비 됐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고. 자, 그러면 다음 거.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 발급 사업자 범위를 조정됐다.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간이가세 범위가 있어서 바꾼 거죠. 그죠? 요거는 세금계산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계사자가 포함된다라는 그거니까 앞에 있던 내용 계속 연결되는 거고요. 이것도 부가세법에서 여기는 몇 번이에요? 15번 카테고리 찾으시면 되고 그 개정 내용은 간이가세장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뀌었죠. 4,800에서 8,0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4,800이긴 했는데 4,800에서 8,000으로 갔는데 원래는 8,000이었다는 범위를 늘렸잖아요. 내가 원래 일반 가세자인데 8,000인데 일반 가세자였는데 금액이 더 늘어나서 내가 일반 가세자, 간이가세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난 간이가세자 혜택을 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해야 돼요. 그죠?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해?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가세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가로 열고 간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다가 뭐 표시해주겠죠.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뭐 이렇게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발급 적용 개시일 20일 전, 2021년 7월 1일이 개시일이에요. 그러니까 20일 전부터 국세청에서 그 대상자한테 통지서를 보내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변경 다시 정정 발급하면 바로 출급해주겠다. 뭐 이렇게 정정해서 발급한다라고 해주겠죠. 이거를 등기를 모두 다 보낼 것 같진 않고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하면 다시 출력하던가 뭐 그런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뭐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공제율 단위화를 통해 요거 제목을 봐야겠네요. 슉 이쪽으로 가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 공제율 조정. 자, 공제율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신용카드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얘가 빠졌어요. 간이가세자에 대한 매출세액 공제가 여기 2.6 그러니까 2.6%에서 기타 사업자 1.3하고 두 개 나눴던 것을 그냥 얘가 없어져요. 2.6이 간이가세자에서 음수겁이 2.6 하던 것을 그냥 1.3으로 그냥 통째로 통합해서 적용하니까 더 간단하겠다. 그죠? 공제율을 단일한다. 세액공제니까 업체한테 공제받는 것 금액을 비율을 1.3으로 그냥 통일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공제 세택이 세금계산서 수치에 대한 세택공제죠. 세택이래. 세액공제죠. 간이가세자가 예를 들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들 수령 명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세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거 간이가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가 1.3%로 그냥 단일화했다. 통일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입세액 공제는 참고로 알려는 드릴게요. 매입세액 공제. 이거는 예전에는 매입세액이었는데 매입세액에다가 업종별 아까 기억하죠? 업종별 5%에서 15%로 바뀌고 막 기억나시죠? 업종별 부가 가치율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줬어요. 이거는 니네가 매입했으니 납부할 세금에서 빼라고 해줬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얘가 매입세액이 아니에요. 볼로 매입액으로 바뀌었어요.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한 거 이거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몇 퍼센트 업종별 부가가치율 퍼센트 곱해서 하는 거죠. 여하튼 이게 좀 바뀌었다는 거. 저도 이거는 대충 뭐 이렇게 옛날에 세무 2급할 때 배웠던 거라 대충 훑어는 봤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저희는 간이가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만
바뀌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제목을 간이가세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된 매입세 공제 적용 이거예요. 이게 바빠요. 우리가 바빠요. 간이가세자가 이거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G14센터나 아니면 상가를 운영하는 뭐 상가만 운영하는 데던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거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그죠? 우리가 공급하는데도 또 부가가치를 해서 뭔가 또 하나를 더 최종 소비자한테 또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거쳐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간이가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중에서 세금계산서 동일하게 매입세 공제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발라야 된다는 거 발라야 돼. 요게 조금 힘들 겁니다. 2021년 7월 1일.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고 본인이 지산이나 상가나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본인이 해당하는 세무사님하고 또는 회계사님하고 통화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정리한 거를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특히 이쪽 분들 요거 바쁘실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건 우리는 예예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일반 과세자는 발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그죠? 매입 불공이었어요. 매입 불공이었다고요. 매입 불공. 매불이죠. 근데 이게 간이가세자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있다 했죠. 4,800에서 800, 그러니까 4,800에서 8,000 사이에 그 사람들은 간이가세지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죠. 이거 머리 잘 지어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간이가세자 중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격이 합계하기 4,800 미만의 사업자는 계속 똑같이 가요. 영수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집어 드시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이 바뀌는 겁니다. 체감상. 자, 그럼 계속 가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7월에 찍는 거예요. 사실은 좀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6월 말에 제가 회계감사 준비도 하고 너무 바빴어요. 그 다음 거 간이가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 산정 방식.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굳이 하신다면 해도 되는데 요것만 얘기할게요.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이었죠. 근데 이거는 공급 대가로 바뀌었다는 거. 그죠? 그리고 해당 과세기는 총 공급 대가 중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 대가의 비율로 그죠? 계산해서 0.5%로 때립니다. 이거는 2020년 7월 1일.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세액공제 산정 방식이 매입세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로 바뀌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 앞에 했던 거 제가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요거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 정리. 앞에 거하고 좀 요걸 보니까 제가 잘못 설명했다는 걸 깨달았네요. 다시 매입, 세액, 저도 세무 2급 공부한 지가 좀 돼서 감이 떨어졌어요. 이게 매입세액이었죠. 그죠?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했던 것을 바꿨어요. 얘를 매입세액이 아니라 공급대가. 공급대가. 그죠? 이게 부가세 포함이에요. 공급대가에다가 곱하기 0.5%만 그냥 단일로 들어가네요. 매입세액 공제 방식 그냥 각각의 세율에 하지 말고 매입세액이 업종별 부가가치율 하던 것이 아니라 세액 공제 방식 바꿨어요.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매입의 공급 대가의 0.5%. 간이가세자 납부세액 계산 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그죠? 매입에 대한 세액 공제가 불필요하다.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다시 공제할 필요가 없다. 기존 간이가세자 매출 4,800원 미만은 납부 면제되므로 세액공제 적용은 필요가 없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거네요. 0.5로 바뀌었네요. 세액공제 방식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니고 얘도 바뀌었고 얘도 이걸로 바뀌고 0.5로 일괄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얘 매입세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로 바뀌었다. 이거를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저도 헷갈렸습니다. 계속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폐업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폐업할 때 예전에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좀 했는데 아파트 중에서는 그 폐업 신고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폐업 신고 확인서를 가져갔는데 이제는 그냥 없애요. 폐업 신고 확인서 안 내고 사업자 등록증 갖다 내주면 세무서에서 냈다 던져주면 그걸로 폐업 신고 해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거 또 바뀌어서 자, 한번 볼게요. 2021년 좀 얘는 좀 새로 할까요? 2021년 개정세법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가 단축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안내. 이게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8월 실제로 신고하는 거는 8월부터예요. 그죠? 7월 지급분에 대해서 8월 신고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기존대로 하시고 8월부터는 제출하는 기간이 주기가 단축됐다. 매월 제출로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 내용들이죠.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그 전에는 어땠어요? 6개월마다 했죠. 근데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를 그냥 간이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보면 일용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 이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에 분기별로 했죠. 그죠? 3개월마다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주기가 사업소득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헬스장 트레이너 3.3% 제하고 줬던 거 어떤 간이지급 명세서를 걔는 6개월마다 했는데 근데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제출 주기가 7월 지급분 그 귀속 7월 지급분 귀속분에 8월 제출로 매월 제출 바뀝니다. 이제 이게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하고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근로자는 뻔히 알죠. 이 사람이 월급이 매달 얼마씩 받는지 4대 보험으로도 신고해서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비교적 근로자는 투명성이 확보가 되죠.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인적 지출하는 그런 분들은 이분이 투명성이 매달 똑같은 금액이 거의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의 간이지급 명세서가 제출 주기가 단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하고 달라요. 마우스로 바꿔야 되네. 2021년 개정세법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주기 단속 계속 볼게요. 종전에 20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1월, 4월, 7월, 10월 말까지 3개월씩 해서 분기별로 홈택스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일용근로도 의미는 같습니다. 일용근로니까 이 사람 소득이 매월 규칙적이지가 않죠.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세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투명하게 이 사람 매달 하는지 알아봐야 되니 이거를 2021년 7월 이후 소득을 8월 신고할 때는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이게 깔끔하죠. 이게 3개월마다 하면 감 떨어져요. 저는 이거 찬성이에요.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인데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아니에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근로소득자는 일용이나 사업소득 뺀 일반 근로소득자는 매월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약간 상여가 들쑥날쑥할 수 있지만 어쨌든 큰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 금액이 유지가 되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투명성이 확보가 돼요. 근데 사업소득자나 일용 근로자는 매우 불규칙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6개월마다 받는 거는 세무서나 나라의 입장에서도 확실한 데이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라 복지 지원이나 지원하는 지원 제도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이게 6개월마다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실제 적용 잘한지 아닌지 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매월로 바뀐 거예요. 이게 취지가 이런 거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간이지급 명세서는 6개월마다 했죠. 근데 사업소득자는 1월에서 7월 똑같이 간이지급 명세처럼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를 하는 게 아니라 8월
즉 7월 귀속분에 대해서 8월 신고분 매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 제출.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세무나 세법이 바뀐 거를 대충 보시면 혼란이 와요. 잘 정리하시라. 그래서 종전은 6월까지 소득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자는 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7월, 제가 그래서 7월 영상 찍는 것도 맞죠? 6월분 것까지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고 7월 귀속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는 무조건 8월부터 매월 말일 매달 신고하시고 간이지급 명세서도 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소득이 없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전같이 가세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트레이너나 아니면 사업소득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분은 매월 이제 7월 귀속분부터 8월 신고를 매월 하셔야 돼요. 제 영상을 제가 2개를 연달아 찍는 거 완전 발음이 막 새네요. 몰아서 하느라고. 제출 시기 이제 예시를 볼게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전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출하던 것을 바뀌었습니다. 7월분 지급분 귀속분부터 8월 말일까지 매달 지출하시고 그죠?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자만이에요. 종전에 상반기 하반기 하던 것을 7월 지급분 7월 귀속분부터 8월 말일까지 매달 제출하는 거예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가니까 변경이 없어요. 자, 이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전했던 거 이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한 거니까 그냥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이 PPT 자료는 그 조만간 QR코드 찍고 저희 카페에 올려놓은 드릴게요. 미제출 시 불이익 가산세. 자, 여러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때 신고하셔야지 가산세 엄청 셉니다. 왜? 지급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때려요. 지급에 대한 그 세금에 때리는 거는 원천징수고요. 무조건 지급 명세서는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의 월급에 대해서 과세 그거는 다 들어가는 건데 그 자체가 산출 뽑아내는 대상 목적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지급명세서는 미제출 시 불이익 가산세 엄청 세게 때린다는 걸 알고 계시고 놓치지 말고 하셔야 돼요. 미제출 시 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를 만약에 지급 안 했다. 그러면 1%에서 0.25. 왜냐하면 지금 처음 바뀌었으니까 아마 내린 것 같아요. 50%로. 간이지급명세는 그대로 갑니다. 0.25로 바뀐 거는 2021년 1월 그 세법 개정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가요. 근데 얘는 바뀌었죠. 왜냐하면 일용근로는 바뀌었으니까 확실히 바뀌었으니까. 지연제출 시 일용소득 지급명세는 여기 0.5에서 0.15로 간이지급명세선 미제출 얘도 지연제출 시 0.15에서 0.15 얘는 그대로 가요. 얘는 그대로 가고 일용근로소득은 낮췄다. 요거는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2021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아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것도 좀 정리하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세법이다 보니까 저도 빨리빨리 공부가 안 돼요. 예전에는 뭐 세무 2급 딴다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작년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는 또 감이 떨어져서 다시 또 이제 뭔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긴 강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근데 이거는 세무 관련해서는 매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매년 바뀌니까. 그리고 대부분 세법이 연초부터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도 있지만 7월에 바뀐 게 많습니다. 왜냐면 그 행정처에서 시행을 국회에서 통과하고 시행하기까지 7월이 대부분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게 있어서 연초나 7월쯤 이렇게 영상을 종종 올릴 테니까 매년 업데이트된 거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회계하는 사람으로서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